은퇴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돈 걱정은 끝이겠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막상 예상치도 못했던 세금, 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떡하니 날아와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자, 오늘은 은퇴 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지출을 막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정적 평온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드디어 매달 꼬박꼬박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자, 이제 정말 모든 재정적인 걱정이 사라진 걸까요? 안타깝게도 바로 이 시점이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. 여기 67세 윤혜미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. 국민연금에 개인연금까지 받으시면서 아주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셨죠.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확 오르면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. 바로 이 윤혜미 씨의 고민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. 아니, 도대체 윤혜미 씨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? 좋습니다.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보죠. 모든 건 바로 이 종합소득의 함정 때문에 벌어집니다. 진짜 문제는요, 연금 하나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.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, 주식 배당금, 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처럼 이런 여러 갈래의 소득들이 한 군데로 모여서 말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 때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이걸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.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버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그냥 하나의 아주 커다란 바구니에 전부 다 담아버리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바로 이 바구니가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거죠. 그리고 은퇴 후에 재정을 관리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2천만 원입니다. 특히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숫자가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요, 여러분의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딱 넘어가는 그 순간 그 소득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 커다란 종합소득 바구니 안으로 그냥 확 빨려 들어가거든요.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네, 바로 세율과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치솟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윤혜미 씨가 겪었던 문제의 진짜 원인이었던 겁니다. 그럼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 걸까요? 다행히도 있습니다. 우리에겐 아주 강력한 마스터키가 있거든요. 그 이름은 바로 분리과세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돈을 덜 벌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같은 돈을 벌더라도 더 똑똑하게,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. 그 영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분리과세인 거죠. 자, 이 화면을 보시면 두 시스템의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? 종합소득이 금방이라도 넘쳐 흐를 것 같은 하나의 큰 바구니라면 분리과세는 소득을 여러 개의 작은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과 같아요. 보세요. 작은 바구니들은 넘칠 위험이 훨씬 적잖아요?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 분리과세라는 강력한 열쇠,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? 지금부터는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4단계 실행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계획은 총 4단계입니다. 첫째, 금융소득을 관리하고요. 둘째, 임대소득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 결정합니다. 셋째,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그 타이밍을 아주 영리하게 조절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. 자, 첫 번째 전략입니다. 74세 최명호 씨의 경우처럼 일단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. 만약 이걸 넘을 것 같다면 처음부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, 그러니까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채권이나 펀드 같은 상품을 활용하는 게 핵심 전략이 되는 거죠. 두 번째,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. 만약 1년간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요, 이걸 종합소득에 합치는 대신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. 이 간단한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. 세 번째 전략은 바로 타이밍의 마법입니다. 65세 오소정 씨가 이 전략을 아주 잘 활용하셨는데요. 화면을 한번 보세요. 금융소득이 많은 해에 연금까지 받아버리면 종합소득이 말 그대로 폭탄처럼 늘어나죠.
하지만 연금 받는 시기를 딱 1년만 다음 해로 미루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분산돼서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퇴직금입니다. 이걸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퇴직금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꽤 크지만요. 이걸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을 무려 30%나 깎아줍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종합소득에 포함되질 않아서 건강보험료에도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. 이건 정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. 자,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잘 실행하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? 이건 단순히 돈 몇 푼 아끼는 것,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. 바로 재정적 평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. 72세의 장인화 씨가 바로 그 성공 사례입니다. 이분은 금융자선에서 나오는 이자 때문에 종합소득세 걱정이 정말 많으셨거든요. 하지만 갖고 있던 상품들을 분리과세 상품 위주로 싹 바꾸고 연금 수령 시기를 살짝 조절하는 것만으로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까지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. 장인화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세금이 줄어드니 마음이 좀 더 편안해졌어요. 맞습니다. 이 모든 전략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걸 넘어서 바로 이런 마음의 평온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오늘 배운 네 가지 핵심 전략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이라는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한다. 둘째,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라는 방패를 적극 활용한다. 셋째, 연금처럼 큰 소득은 시기를 분산시키는 지혜를 발휘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서 종합소득 바구니에서 아예 빼버린다. 이제 여러분은 은퇴 후 세금이라는 이 게임의 규칙을 알게 되셨습니다.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은 자신만의 재정적으로 평온하고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어떻게 설계해 나가시겠습니까?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그 길을 가는데 아주 든든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.